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책에서요, 챕터 3장 시장의 균형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2번. 색깔 바꿉시다. 자, 거기 보시면 대학교 등록금이 완전 자유화되면 매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대학에 등록금이 인상된대요. 대학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등록금이 거기 보시면 완전 자유화되면 마음대로 이렇게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년 그 등록금이 빨리 올라가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경제학 관점에서 그런 예상이 왜 생기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대학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이제 등록금과 관련된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맞아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재료비, 뭐 기자재비, 학교 뭐 시설과 관련된 게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균형점 A에서 B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A에서 수요가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C 이렇게 갈 거예요. 뭐 디맨드 곡선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학 서비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호텔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요, 보통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비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 서비스는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거야. 생산성이 떨어져요. 아니 뭐 그렇습니까? 뭐 그렇죠. 뭐 사실 뭐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뭐 대학 뭐 설비가 글쎄 건물이 좀 화려해졌을까 하지만 뭐 교수님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칠판에다 쓰는 것도 뭐 그냥 그대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뭐 크게 발전하긴 그래요. 호텔이라든가 뭐 서비스 같은 업종은 생산성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호텔 같은 경우 아니면 음식 주문 받을 때 서빙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산성이 올라갈 게 뭐가 있어. 사실 있긴 있겠지만 친절하게 글쎄 말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친절하니까 막 뭐 스파게티가 나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존칭을 막 하고 무릎 꿇고 막 주문 받고 글쎄 뭐 저는 뭐 그런 서비스 그게 크게 원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긴 그래. 근데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나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돼? 10년이 다르게 생산 기술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교육 서비스 같은 산업에서는 이게 생산성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이제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는데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제품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전자에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 기술이 올라가고 제품이 좋아짐에 따라서 임금도 올라가잖아. 근데 거기는 올라가는데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업종에서도 맞아요. 그만큼 생산성은 좀 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도 올라가겠지만 서서히 올라가는데 임금의 증가 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대학 등록금을 자유화로 하긴 했지만 뭐 수요가 증가할까요?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이버관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닥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효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대학의 서비스고 등록금 가격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급은 특히 또 이게 막 갑자기 팍 늘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해서 상방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S0에서 S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수요는 글쎄 뭐 늘거나 줄거나 그때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좀 늘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만은 뭐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여기서 균형점이 여기서 A에서 이렇게 B로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일부 학생들은 아 뭐야 서비스도 별거 없는데 됐어 나 안 해. 나 유튜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크 뭐 K무크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래 해서 좀 줄 수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대학도 더 차별화로 이제 준비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다른 문제 좀 볼게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 7번 한번 봅시다. 휘발유에 대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자, 수요 함수는 어떻게 있습니까? D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플러스 0.5 PR 요거는 이제 관련제 가격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50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련제가 무슨 대체 관계입니까? 보완 관계입니까? 이거는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체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면 보완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 함수 있습니다. 공급 함수 이렇게 보시면 거기 보니까 P 플러스 자, 또 관련제 가격인데 0.1 이게 P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제 가격이 비싸지면 어이구 이거 생산물에 대한 생산도 더 증가하게 되네. 이 경우는 약간 생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PR은 휘발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천연가스를 나타내는데 현재 이것의 값은 P 수준에 있다. 여기서 아예 주어졌네요.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네, 10으로 주어졌죠? 네, 10으로 주어졌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넣어서 줄 수 있는데 넣어서 주면 식이 너무 쉬워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제 가격들도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여기다 대입을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거기까지 됐고요. 자, 그랬을 때 1번 볼게요. 휘발유의 균형 가격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균형 가격 구해보셔야죠. 균형은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같을 때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균형식이잖아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QD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요거를요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이게 10이니까 5 플러스 55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쓰게 되네요. 플러스 요거 보시면 5 플러스 50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이 색깔로 할까요? 네. 자,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것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S는 요거를 10을 집어넣으면 여기 P 플러스 10이니까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프를 쭉 그려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균형 가격은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은 2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자, 수요 곡선 요거 집어넣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55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되고요. 공급 곡선도 이렇게 있으니까 P 마이너스 QS는 P-6인데 이걸 P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P로 정리하게 되면은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뭐 대략 그릴게요. 우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요거를 P스타라고 할 때 얘가 2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 Q값을 계산하시면요. Q값이 이게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균형 가격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만 구해도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뭐냐면 만약 정부가 15의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자, 가격 상한선이니까 균형 가격이 20이야. 근데 그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설정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15. 그래서 여기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15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15가 되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쭉 가격 상한선을 이렇게 설정한 거야. 이거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급 양은 여기 15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15 가격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15 넣고 여기 1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공급량, 여기가 수요량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공급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집어넣으면 10 이렇게 되고요. 수요 곡선에 또 집어넣어요. 15를 여기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자, 그럼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을 때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휘발유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겠요? 여기 보시면 공급량은 지금 10개밖에 안 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25개가 있잖아. 그럼 이만큼이 네, 맞아요. 공급을 수요가 훨씬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과 수요는 여기 25에서 10을 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8번 봅시다. 자, 우리 8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색깔 좀 바꾸고요. 자, 8번. 자, 거기 휴대폰 시장의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요 함수는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50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함수는 2P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P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러분 이거 칠판에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요. 우리가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가 Q고 여기가 P인데 조세 파트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소비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던 생산자한테 텍스를 부과하든 딴 사람한테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적 귀착은 이제 누가 부담을 하는가 내는가니까 곡선은 이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제적 귀착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수요 곡선. 이게 텍스를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 8번 문제 거기 보시면 정부가 휴대폰 한 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세금은 공급자 니가 내 이렇게 됐으면 공급 곡선이 세금 부과한 만큼 상방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012를 찾으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세금 부과한 만큼 1 되고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012를 찾으셔야 되는데 012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0 여기가 1이 바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입니다. 이걸 P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원래 가격입니다. 원래 가격. 그리고 1에서 밑으로 점을 찍어 내리면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하면 이게 P생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칠판에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려면 P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을 P로 바꿔줄게요. 그럼 P가 넘어가고 Q가 1, 2가니까 P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Q가 1, 2가죠. Q 수요 곡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500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500 Q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QT 이렇게요.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 있고요.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곡선 요거요. 1, 2 넘어가요. 그럼 여기 100을 넘기면 되겠죠. 그거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P 공급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됩니다. 그럼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 Q, S 넘어가서 100 됐는데 2로 나누니까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세 부과 전에 공급 곡선은 요게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조세 부과 전에 공급 곡선 이렇게 쭉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때 가격을 한번 구해 보시면 요거 두 개 가격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3
P 되죠? 요거 두 개 같게 해놓고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바꿔도 되고 우선은. 그러면 가격을 찾는 거니까 요 이걸로 놓으면 넘어가면 3P 넘어가면 600 이렇게 되니까 3P 600해서 200 이렇게 된다고. 원래 가격은 이렇게 200 이렇게 돼 있는 거였었어요. 자, 그렇죠. 근데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조세 부과 후를 나타내는 건데 얼마의 세금을 때렸습니까? 하면은 휴대폰 한 개당 15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했으니까 이만큼 텍스를 15만큼 부과한 거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공급 곡선 이거 있잖아. 여기다 15만큼 더 더한다니까 조세 부과 후에 가격은 기울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QS에다가 더하기 50에다가 여기다가 색깔을 좀 바꿔서 할까요? 플러스 15만큼의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6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10, 210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2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거기서 보면 1번 물품세가 부과된 후에 휴대폰 가격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하면 휴대폰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0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세금은 얼마 부과했다고요? 예, 맞아요. 여기 15만큼 부과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큼 생산자한테 부과했는데 생산자는 그거를 자기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떠넘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앞전자를 써서 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210으로 올라갔어. 얼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갔잖아. 10만큼. 이 10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가격이고 전체 15 중에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자는 그러면 여기 210원만큼 소비자가 내면 거기다 정부한테 15만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생산자가 받게 되는 건 여기 210에서 15만큼을 빼면 195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소비자가 10만큼 부담하고 생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만큼 부담해서 전체 15만큼의 텍스 중에서 이렇게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2배 많이 부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여기다 정리해서 써볼까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200에서요. 원래 200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생산자가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 가격이 210으로 10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큼 상승하게 되고요. 상승하고 전체 텍스에 15만큼 중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서 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고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이만큼 부담 비율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 15 중에 10 이렇게 되겠죠. 가격 상승 크기고요. 부담이라고 할게요. 부담이 이렇게 되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5만큼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 알 수 있죠.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2번이 바로 그거야. 궁극적으로 밑줄 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인 귀착 전가가 다 끝나서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그 물품세 부담을 지게 되는지를 평가해 보아라. 맞아요. 둘 다 부담해. 근데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만큼? 전체 15분의 10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15분의 5만큼을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겁니다. 9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8번 문제인데 다른 조건들은 다 그대로 두고 세금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내는 것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분석의 결과 어떻게 되니? 우리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내? 이렇게 하면 여기 수요 곡선이 세금을 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결과 012는 우리 똑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012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인 법적 귀착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 이동해서 곡선의 형태는 얘가 이동하지만 우리의 관심 있는 거는 012, 3발이는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 귀착은 공급 곡선이 이동하나 수요 곡선이 이동하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잘 봐주시고요. 다음에 12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12번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색깔 바꾸고. 자, 12번은요. 산업용 로봇의 말이 기네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은 주어진 가격 P0에서 얼마든지 많은 양의 산업용 로봇을 공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P0 하에서는요. 그냥 무한히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나라의 국내 제조업자들에 의한 산업용 로봇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으며 P0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 국내 수요 곡선과 교차하고 있다. 만약 산업용 로봇의 완전한 자유무역이 허용된다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싸게 가격을 할 수 없는 나라인가 봐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라고 합시다. 산업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렇게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나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일본은 더 싸게 가격을 더 싼 가격에 로봇을 생산 공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게 P0 가격에서 무한히 생산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뭐냐면 월드 가격, 국제시장에서 국제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 가격에서 무한히 많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국내 가격이 완전하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산업용 로봇 중에서 어느 부분이 국내 제조업자에 의해서 생산 공급된 것이고 어느 부분이 수입에 의한 것일까?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가격은 이렇게 합시다. 도메스틱 가격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격보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이게 월드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산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국제시장 가격으로 또 오픈돼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공급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의미가 없어져. 왜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국제시장에서의 공급이에요. S라고 쓸까요? 느낌을 잘 보세요. 이게 국제시장에서의 공급이고요. 이게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이에요. 자, 공급 곡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비용 곡선이라니까 비용 곡선, 코스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교점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자, 공급 곡선의 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공급 곡선 높이가 이게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비용인데 일본이 생산 공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생산돼. 그러니까 여기 교점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그래서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근데 요거보다 지웁시다. 요거보다 여기 뭐 Q0라 할까요? 망했다. 야, 이렇게요. 근데 Q0가 되는데 요거보다 만약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때는 이거 어떻게 돼? 밑에서 올려다 보면 일본에서 물건을 아예 생산한 거를 그냥 사는 경우가 바이하는 경우가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싸게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거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국내에서 생산 공급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더 비용도 없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공급 곡선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의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국내 소비자들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20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20개가 공급에 대한 수요가 20개인데 공급이 다 그만큼을 우리가 조달할 수 없어. 국내에서 공급은 이렇게 5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국내 생산업자가 공급을 하고요. 요거 이상은 국내 생산업자가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생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20만큼은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수입량이 되는 거예요. 수입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0개의 수요가 있는데 거기서 5개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제조업자가 생산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15개는 해외에서 일본에서 수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응용하는 건데 뭐 그래도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